뭐 화면에서 보시는 거, 저희 뉴탐사에서 그동안에 지금 화면에 4번인데 사실 총 5번에 걸쳐서 저희가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제 검증 보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오광수 수석이 도이치 공범과 정관 비리가 있고 또 지역 비리캐던 검찰 수사관에 대한 인사 외압, 그리고 이 지역 비리가 조폭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였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차명 재산을 가지고 담보 19억의 담보 대출, 그리고 그 뒤에 우병우 그림자까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를 했었죠. 이건 이제 아마 보시기 매우 불편할 텐데 일단 이거 화면에서 일단 이거는 나가셔서 그래서 일단 제가 왜 이 보도를 처음에 이제 하게 됐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보셨지만 오광수 전 수석이 그 도이치모터스 공보험하고 전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건 제가 이미 2022년 취재를 해서 알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오광수 변호사를 상대로 반론도 받았지만 그 반론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때 이제 신경질적인 이제 반응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정치 검사들, 검찰이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재명 그 정부의 그 공직 기관과 인사 검증을 해야 될 실무 총괄 책임자 이름에 오광수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더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그냥 이것이 그냥 이재명 정부의, 저도 그냥 전 직관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오광수라는 사람,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이 되면 안 된다.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많은 시민들이 눈비 맞아가면서 그 추운 겨울날에 그 아스팔트 위에서 힘들게 지키고 세웠던 이 정부인데, 이 정부를 오광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공직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또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저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오광수 수석에 대한 검증 보도에 이제 착수를 했고요. 저희가 이 보도를 하자마자 예전에 이제 오광수 수석이 그 서산지청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했던 분이 지역 토착 비리 또 지역 위지의 비리들을 수사할 때 오광수 당시 지청장이 자신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인사 발령을 냈다. 그래서 결국 수사가 유야무야됐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제보들을 받으면서 또 제보 내용들 당연히 확인했죠. 근데 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이분은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작은 비리들 이렇게 침소봉대로 키우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인사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재명 정부가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자는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기자의 어떤 객관 보도, 공정 보도에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원칙에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사가 쓰는 기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자가 발을 딛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로 더 발전하기 위한 저는 도구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 검증 보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결국 이 보도가 레거시 미디어까지 좀 번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 경향에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했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이제 누락한 사실들이 이제 그 드러났죠.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다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보도들이고 사실들이고, 아마 이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쉽게 아마 임명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것은 이제 TV조선이죠. 이건 TV조선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주 저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 인색하지만 이거는
조선일보긴 하지만은 이건 굉장히 아주 가치 있는 검증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에 이제 그 차명재산 이제 은닉 보도에 이어서 한 발 더 나가서 검사 시절에 이제 15억을 이제 차명으로 이제 대출을 받은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를 이제 이어갔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어제 JTBC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광수 수석의 해명이 거짓말 이런 걸 이제 완전히 쐐기를 박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오광수 수석은 자신의 그 집과 땅을 화성의 집과 땅을 이제 친구 명의로 그 둔 것은 자기 집이 조기에 팔리질 않아서 그래서 처분이 잘 되지 않아서 일단 차명으로 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주택을 차명으로 은닉하면서 대치동 아파트를 동시에 같은 날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주택이 처분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화성에 새롭게 산 이 주택을 차명으로 돌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같은 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JTBC에서 저 사실을 가지고 오광수 수석의 이제 반론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오 수석이 이제 스스로 사의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이제 인사 검증 보도 과정인데요. 이거 계속 보시기 불편할 테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 보도는 뭐 조선일보까지 포함을 해서 과거에 이제 많은 인사 검증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정당하고 또 언론이면 당연히 해야 될 또 매우 가치 있는 보도라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저는 보도들이라고 판단을 일단 1차적으로는 합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는 어떻습니까?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이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 보도를 봤는데, 아니 뭐 오늘 뭐 아까 대통령실의 입장도 제가 전해드렸지만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언론 보도였고 중요한 것은 특히 이 민정수석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그 자리의 상징성과 역할 때문에 더 언론의 검증의 기준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인사 검증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오광수 수석은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그 차명 뭐 재산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편법 대출 이런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건 대통령실을 속였다는 거죠. 2번이나. 처음에 그렇죠. 자신이 이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때 차명 재산 부분들 이건 분명히 언론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언젠간 드러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숨겼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 그때도 역시 본인이 종전주택이 처분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새롭게 구입한 주택을 차명으로 돌렸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저는 오광수 수석의 가장 심각한 공직자로서 가장 심각한 이 하자는 대통령 자신이 목요일 대통령을 상대로 2번씩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거. 이 부분들이 가장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이제 검증은 이제 뉴탐사에서 물론 시작은 했지만 이 민정수석에 대한 검증을 언론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사실은 이제 이 JTBC 보도가 오늘 뭐 나오기도 전에 조중동에서 무엇을 파고 있는지는 기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소문이 좀 나요. 그래서 이거 계속 보도가 이어지게 되면 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게 좀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보수 언론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구나라는 좀 뭔가 좀 불안감은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광수 수석이 이제 스스로 좀 사의를 표명하고 이게 좀 일단락이 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좀 안정되는 데 있어서 뉴탐사의 이번 보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미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정당한 인사검증 보도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례성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비례성 원칙. 기자님 항상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네. 비례성 근데 원칙. 제가 이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5번을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도 막 3번, 4번, 5번 가니까 야, 이건 이제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사실은 제가 4번, 5번 보도를 이어가면서도 사실은 그런 비례성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과연 이게 내가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너무 과잉 보도가 아닌가. 그래서 훨씬 더 이 오광수 수석이 잘못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 도덕적인 비난을 하고 이것이 또 이재명 정부로 하여금 더 과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내 이 보도가 정확하게 비례성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항상 고민을 사실은 뭐 하지 않은 바는 아닌데 그런데 뭐 되돌아놓고 보면 이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이 각 보도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저히 공직기강 확립하고 이 인사검증을 해야 될 특히 이제 민정수석으로서는 매우 그걸 맡겨서는 안 될 이 문제점을 드러내는 매우 치명적인 공직 부적격성을 드러내는 아이템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기자로서 알고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나중에 굉장히 좀 큰 후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정부가 가장 힘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가장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이재명 대표 편에서 이재명 대표를 뭔가 지켜주고 하는 듯한 뉴탐사가 갑자기 사자처럼 변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했던 민정수석을 물어뜯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서운했을 것 같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처음에 한두 번 정도 보도하는 건 그래 그건 필요하지라고 하는 분들이 3번, 4번, 5번 계속 보도가 이어질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그만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도 알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도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 역시도 거기에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제 5번의 보도가 다소 과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되돌아 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역시 이제 시청자들의 몫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경향신문에 있을 때 이와 유사한 이제 그 2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이현재라고 경제부총리를 이제 노무현 굉장히 경기가 어려울 때, 구원투수처럼 이제 기용했었던 이 모피아의 대부죠. 이현재 경제부총리를 제가 이제 부동산 투기 은폐 사실을 이제 밝혀내가지고 무려 일면톱에 제가 5번인가 6번을 계속 썼어요. 네. 그때 제 보도를 아무도 안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있는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신문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삼고 철회해서 데려고 왔었던 경제부총리를 저런 식으로 물어뜯나 이렇게 참여정부를 이렇게 흔드나라고 해서 굉장히 서운해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근데 쉽게 물러가지 않던 이제 이현재 부총리가 결국 제가 5번째 일면톱 마지막 쓸 때 결국 비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퇴를 발표했어요. 결국 제 보도로 인해서 이제 이현재 경제부총리는 이제 물러갔는데 한 달인가 2달 후쯤에 제가 청와대로부터 들은 얘기는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제가 보도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현재에게 경제부총리를 맡겼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제 보도에 대해서 처음에 보도할 당시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는 고마움을 표시해온 그런 경험이 한 번 있고요. 반면에 제가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제가 경향신문에서 공직인사팀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직검증팀장. 그래서 새로 저 강요들 인선할 때마다 검증을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제가 무섭게 저 검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소위 문바라고 얘기하는 쪽이 도대체 경향 그만해라. 강진구 누구냐. 아마 이렇게
또 회사에 어마어마하게 또 압력이 왔었고 심지어는 그래서 편집국장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좀 확실한 거 아니면 또 심각하게 문제가 아닌 거면 그냥 좀 보도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근데도 저는 그 원칙에 동의할 수 없어서 계속 공직검증 보도를 이제 이어갔었는데 결국 제가 불편했는지 결국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공직검증 팀장을 제가 맡고 있었는데 팀장직에서 제가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검증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는 인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제가 제가 공직 검증 팀장으로서 그때는 지금 뉴탐사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도 있었고 훨씬 좀 더 보다 좀 면밀하게 또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좀 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계속 날을 세우고 비판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또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오광수 수석 저희가 검증 보도를 할 때 그 두 가지 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경향신문에 있을 때. 근데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광수 수석의 교체는 낭만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사실 약이 될 거라고 봅니다. 큰 예방주사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나 언론들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언론의 이제 이 인사 검증을 자꾸 문턱을 높이고 이거 자꾸 부담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인사 검증이 다 정당한 것이냐? 꼭 그렇게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과연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서 너무 과하게 부풀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또 관점에서 되돌아볼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